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출산이 점점 다가오면 여러 가지 준비로 바빠지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고민하시는 산모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산모님들끼리 하는 말로 자연분만은 일시불, 제왕절개를 할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출산에 있어서 짧고 굵게 고통받을 것이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고통을 받을 것이냐를 유쾌하게 빗댄 산모님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간혹 상황에 따라 자연분만을 준비하던 산모님들도 제왕절개를 권유받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연분만이 두려워서 제왕절개를 선택하여 출산하기도 하는데요.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는 고통이 덜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오는 합병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기도 합니다. 이만큼 출산 방법에 따라서도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왕절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제왕절개를 권유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왕절개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왕절개는 산모의 복부를 절개한 후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법입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국내의 경우 최근 수년간 35에서 40% 수준인데요. 미국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율은 32% 정도이며 85% 이상의 경우에서 이전 제왕절개 수술력, 난산, 태아 곤란, 태아의 위치 이상으로 수술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왕절개란 보통 자연분만으로 수술하기가 불가능할 때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아가 여가인 경우. 출산이 임박을 했는데 태아 머리가 엄마의 가슴 쪽을 향한 여가인 경우에 제왕절개를 권합니다. 출산 시 태아의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여가인 경우 다리나 둔부가 먼저 나오게 되면 태아의 머리나 목이 다치게 되거나 호흡곤란을 겪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왕절개 수술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연분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전에 제왕절개 수술의 경험을 하고서 자연분만을 시도한다면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분만 진통 중에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서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령의 산모인 경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 이후 출산하는 고령 산모의 경우 젊은 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35세를 기점으로 난소의 난포수가 감소를 하는데, 난자의 노화로 난자의 질이 떨어져 임신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태아가 과도하게 큰 경우입니다. 태아의 크기가 평균보다 크면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머리가 큰 경우에는 엄마의 힘과 골반 상태에 따라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권하게 되는데요. 유도분만을 해도 골반이 걸려서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치태반일 경우입니다. 전치태반은 자궁 입구에 매우 근접해 있거나 입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 태반을 말합니다. 태아가 미숙할지라도 산모가 안정적이고 태아가 건강하다면 제왕절개술을 바로 시험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질출혈이 있거나 태아가 힘들어하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왕절개는 자연분만에 비해 출혈량이 많고 수술 중 장기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어서 자연분만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제왕절개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닌데요.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자연분만 도중 제왕절개를 하게 될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먼저 첫 번째, 아기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여 자연분만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탯줄이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자연분만하는 동안 아기가 질식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자궁경부가 잘 열리지 않거나 아기가 자궁에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거나 찢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신 마지막 정기검진을 받을 때 태아의 신음과 심장박동수, 태아의 상태를 보고 태아가 자연분만을 잘 견딜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왕절개나 유도분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자연분만 시도 후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응급 제왕절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차이점은 정확히 뭘까요? 먼저 제왕절개는 진통은 적을 수 있지만 후유증이 자연분만보다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후산통이 무척 아프고 일주일간 거의 움직이기 어려우며 혼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왕절개는 자연분만에 비해 6주 정도는 더 회복이 더딘데요. 수술 자국에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눌러줍니다. 첫날은 물을 포함해 금식,
둘째 날부터는 미음부터 시작하여 먹습니다. 배를 가르는 큰 수술로 산모의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아래 근육층, 자궁까지 가르는데 내부는 제법 크게 절개하기 때문에 겉 피부가 다 아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수술 자국 피부, 그 아래 부위가 저릿저릿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느낌도 없고 근육을 절개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배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연분만은 진통이 훨씬 심할 수 있지만 순산했다면 다음날에도 잘 먹고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난산의 경우에도 나을 정도면 몸을 추스를 정도는 되는 편인데요. 반면 제왕절개는 회복이 느린 산모의 경우 열흘 이상도 거동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같은 날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있을 때 자연분만한 산모는 3에서 4일 만에 자기 옷 입고 아이를 안고 걸어서 태어날 수 있지만 제왕절개한 산모는 회복이 덜 되어서 남편의 손을 잡고 걷기 연습을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 자궁 수축에 의한 통증도 제왕절개가 심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배와 자궁을 가르고 아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장이 유착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 제왕절개 출산력이 있는 산모의 경우 다음 아이를 자연분만을 시도할 경우 절개부가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부분 계속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으나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일병, V백이 가능한데요. 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데다가 10명당 1명에서 2명꼴로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분만의 경우도 회음부 통증 등으로 인해 오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만 방법이 더 힘든 방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온전히 의사와 산모의 몫입니다. 또한 자연분만을 한 아기의 지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박 연구 또한 존재하는 만큼 자연분만을 한 아기의 지능과 제왕절개를 한 아기의 지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연분만을 하지 않는 산모는 모성애가 없을 거라는 속설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모성애 면에서는 난산을 피하는 제왕절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난산은 산후 우울증을 발생시켜서 아이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를 회복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제왕절개의 회복기간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고 회복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왕절개 수술 후 3일 정도 후에 상처가 아물고 일주일 정도 후에 실밥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했더라도 개인차에 따라 큰 이상이 없다면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걷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누워만 있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 되도록 많이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수술 통증은 2에서 3일 정도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훗배아리, 오록, 자궁수축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증상으로 오는 통증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 염증이 없고 열나지 않는다면 수술로 인한 통증은 오래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는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먼저 제왕절개 수술 후 물은 24시간 후에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왕절개 후 첫날 수분을 보충하면 몸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출산 후 24시간 전에 갈증이 생긴다면 임시방편으로 가제손수건에 물을 묻혀 입술을 적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4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부터는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첫 소변은 출산 후 6시간 이내에 보셔야 합니다. 제왕절개 후 자연 배뇨를 못하게 되면 요도에 간을 삽입해서 소변을 배출하는데 수술 당일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변을 요도관으로 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배 위에 큰 쿠션을 올려서 수술 부위가 자극받지 않도록 해주고 샤워할 때는 하루에 한 번 10분 이내로 되도록 쪼그려 앉지 않고 서서 해주시는 것이 자극이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왕절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외국에서는 여가일 때도 자연분만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할까요? 흔히 여가라고 불리는 둔위 상태인 경우 외국에서는 둔위 회전술을 통해 두위로 바꿔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둔위 자연분만이 두위에 비해 엄마나 신생아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약간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출산을 위해 대부분 제왕절개술을 권합니다. 진통이 오기 전 수술 날짜를 잡는 이유와 부분 마취, 전신 마취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왕절개술은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열흘쯤 앞당겨서 진통이 오기 전에 일정을 잡게 되는데요. 수술 중 음식물 역류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마취 전 8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마취가 위험해지는데 마취가 가능할 때까지 참게 되면 이미 분만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태아가 산도로 깊이 내려오면 제왕절개술이 어려워지고 방광이 손상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경우 진통 때문에 수술 부위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 진통이 오기 전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취의 경우 부분 마취는 척추에 약물을 주입하므로 허리 아래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대부분 산모들이 분만 후 바로 아기를 보고 싶어 해서 전신 마취보다는 부분 마취를 선호를 합니다. 단점은 수술 장면을 직접 보게 되고 간혹 마취가 덜 돼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전신 마취는 수면 마취의 위험성은 있지만 의식이 없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왕절개술을 한 이후 또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같은 부위를 절개를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왕절개는 임산부의 몸 상태와 태아의 머리 크기에 따라 가로로 10에서 15cm 정도 절개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세로를 절개하기도 합니다. 제왕절개술을 한 뒤 다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경우 먼저 생긴 흉터를 아래 위로 도려내 수술한 후 봉합하기 때문에 이전 상처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왕절개 부위 상처가 울퉁불퉁하고 빨개집니다. 비 오는 날은 유난히 가렵기도 한데 상처가 정상적으로 아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흉터를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주로 켈로이드가 형성되려고 할 때 상처 부위가 가렵고 빨개집니다. 켈로이드는 피부에 상처가 난 뒤 치유 과정에서 섬유 조직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질환으로 상처 부위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특성이 있고 시중에 켈로이드 방지 크림이 많으니 수술 후 연고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는 2달이면 아물지만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수술 부위에 흉터 완화 연고나 밴드를 붙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효과를 못 보는 산모님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피부과에서 켈로이드 주사를 맞고 튀어나온 흉터가 없어졌다는 산모님들의 후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강한 스테로이드제라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사를 맞는 횟수나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인 버스터가 무엇인가요? 최근 맘카페나 임산부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페인 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개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해서 주변의 신경 조직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후유증이 적으며 누구나 시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험성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시술 전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왕절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왕절개를 앞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왕절개를 권유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궁금증이 좀 해결됐을까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어느 하나 쉬운 출산은 없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산모님들 모두 안전히 출산을 하시고 건강한 아이와 만나실 수 있기를 저희 임출TV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임신 출산 관련해서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